WTO 사무총장 선거에서는 앞서 1라운드를 통해 8명의 후보 가운데 5명이 2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 가운데 느닷없이 일본이 가운데에서 곤란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일본이 가장 신뢰하는 소식통 중 하나인 미 언론에서 한국 지지 관련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불편한 것이죠. 블룸버그는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선거 제2라운드에서 유럽연합이 한국과 나이지리아를 지지하는 것으로 밝혔습니다. EU 회원국들은 1라운드에서 유 본부장과 오콘저 이웰라를 포함해 4명의 선호 후보 명단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EU 회원국 대사들이 오는 5일 한국의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나이지리아의 전 재무장관인 은고지 오콘저 이웰라를 지지할 계획이라고 이번 사안에 대해 잘 아는 익명의 관리들을 인용해 전했습니다. 다만 EU 27개 회원국 가운데 헝가리만 지난 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각국 통상 전문가 회의에서 EU의 새로운 최종 후보자 명단에 유 본부장과 오콘저 이웰라를 올리는 계획을 지지하지 않았다고 한 관리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관리는 이 같은 저항은 5일 열리는 고위급 회의에서 극복될지도 모른다고 덧붙였습니다. 헝가리도 유럽연합 전체와 의견을 맞춘다는 의견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달 로이터 통신은 헝가리가 WTO 사무총장 선거 2라운드에서 영국과 케냐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EU 회원국들은 앞으로 특정 후보를 일괄적으로 지지하지 않기로 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현재 유럽연합은 유럽에서 나온 후보인 영국 후보를 지지하고 있지 않는 모습인데, 일각에서는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멤버로 보기 때문에 사이가 틀어져 같은 대륙이지만 지지를 못 받는 게 아닌가 하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유럽 베이스의 영국의 후보가 나왔지만 비유럽 국가에서 기회가 된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본이 곤란하게 된 점은 일본 스스로의 특이한 선거운동 때문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보통 WTO 선거와 같은 국제기구의 수장을 뽑는 일은 같은 대륙의 후보를 밀어주는 게 일반적이기도 하며, 특정 후보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내보내는 경우는 하지 않는 것이 거의 불문율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경우 총장이 당선될 때를 보면 만장일치의 찬성을 얻어 당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WTO 총장 역시 만장일치를 추구하는 투표 형태인 것은 국가 간, 대륙 간에 돌아가면서 회장을 맡는 구조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경우에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총장 결의안이 통과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후 자신의 국가에서 총장이 나올 수도 있으며, 국제기구의 특성상 중립의 성격을 띠는 자리이므로 굳이 그런 곳에서 지나친 정치색을 표현하는 것은 국제적인 마찰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반대 의견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 침묵하면서 다음번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 대부분의 관례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매우 특이한 행동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유명희 총장 선거에서 낙선 운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만 일본 언론에서는 낙선 운동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주요 언론 등은 일본 정부 내부 소치통을 인용해 일본 정부는 한국이 WTO 수장을 하게 둘 수는 없다면서 사실상 낙선 운동에 돌입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일본은 미국과 이런 차원의 논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WTO 총장 선출에 관한 논의는 아니었으나 일본과의 수출 규제 소송에서 미국이 일본 손을 들어주고 있다면서 군사 안보의 목적에 관한 사안으로 수출 규제 소송에 돌입하는 것은 안 된다고 미국 관리가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점점 전 세계의 관리들을 만나 비공식적으로 낙선 운동을 할 것입니다. 일본 입장이 아주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과의 WTO 소송에서 연달아 패배하면서 다가오는 수출 규제 소송에서도 지면 안 되기 때문이죠. 일본 내에 오래 거주했던 한국인들은 이와 관련하여 일본 내에서는 수장이 교체되는 것을 매우 중요시하는데, 일본 총리가 한번 되면 정권을 쥐고 법 위에도 군림하여 모든 것을 결정하는 최고 권력자가 되는 것을 당연시하므로 WTO 총장이 한국인이 되는 문제도 이와 같이 한국인 총장이면 무조건 수출 규제 소송은 졌다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외교부에서는 WTO 총장을 선출하는 데 있어서 낙선 운동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혀를 내두릅니다. WTO 판례는 정확하게 심판들에 의해 국제법과 WTO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WTO 분담금을 가장 많이 내고 있는 미국이지만, 미국은 최근 중국과의 WTO 소송에서 패하기도 했습니다. WTO에서 가장 입김이 센 미국이더라도 판결만큼은 심판관들에 의해 정확하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총장이 누구이냐는 것은 주요 사안이 아닙니다. 심지어 일본도 이것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 주요 의견입니다. 그런데 왜 일본에서 한국을 반대하고 나오냐는 것인데, 결국 질투와 시샘을 비롯해 한국 밑에서 일하기 싫다는 것이 주요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일본은 과거 UN 사무총장에서도 유일하게 기권표를 날렸습니다.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은 만장일치로 당선될 뻔했으나
일본이 유일하게 무효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트럼프 특별 안보 보좌관이었던 볼턴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자신이 일본 오시마 대사를 설득해 반대표가 무마되었으며 끝내 일본은 한국 유엔 총장에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다며 다소 지나친 일본 태도에 의아함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중립적인 국제기구라 하더라도 일본은 한국의 밑에서 일한다는 게 용납이 안 된다는 다소 유치한 이유가 실제 일본이 전례 없는 WTO 낙수한 운동을 벌이며 지금도 물밑에서 열심히 작업 중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블룸버그의 이런 발표는 일본에서 크게 실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며 대중들은 화를 냅니다. 일본 주요 포털을 살펴보면 한 일본 네티즌은 일본은 한국에서 WTO 총장이 나온다면 무조건 WTO에서 탈퇴할 것이다. 국제법을 어기는 나라와 무슨 일을 하겠는가. 미국과 새로운 조직체를 만들어서 새로운 경제기구를 창설해서 공정한 세계 무역 질서를 확립하는 게 낫다고 글을 남겼는데 이것이 베스트 댓글이 될 정도로 여론이 안 좋은 것입니다. 일본 소식통들이 전하는 분위기와 매우 흡사한데요. 미국과 새로운 조직체를 만들겠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WTO를 탈퇴하겠다고 여러 번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이니 일본도 미국과 함께 탈퇴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일본은 미국과 유럽 등과 자신들을 구분하는 것을 즐겨 발표합니다. 대표적으로 G7 연합체는 절대 한국이 들어올 수 없으며 일본은 유럽과 미국과 연대해 전세계 최고 강대국 라인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미국, 영국, 독일, 네덜란드와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첨단 기술의 수출 연합체를 만들어서 자기들끼리만 첨단 기술을 공유하고 한국은 제외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하고 한국에서 WTO 총장이 당선되면 정말 일본은 미국과 탈퇴할지도 봐야 합니다. 그러나 일본이 이렇게 극렬한 반대를 보이는 상황이지만 유명희 산자부 통상본부장은 갈 길을 묵묵히 가고 있습니다. 흥분한 일본에게는 일본도 중요한 WTO 회원국이라고 적절한 대응을 하면서도 15개국의 장관급 인사들과 제네바 주재 WTO 대사들과 만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일에는 스웨덴 스톡홀름 통상부 장관과 회담을 가지고 스웨덴 로벤 총리에게 문재인 대통령 서한을 전달하며 2라운드의 각국 지지를 호소하며 철저히 대비 중입니다. 또한 국가 간 정상 간에서도 지지를 호소하면서 힘을 싣습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정상통화를 하고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선거에 출마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부석 본부장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고 또한 메르켈 총리의 지지를 얻어냈습니다. 청와대의 지지 요청에 메르켈 총리는 한국의 유명희 후보가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적임자로 보고 있다고 회답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현재 분위기가 매우 좋은 상황이라고 전해집니다. 1년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고통받는 전 세계에 한 줄기 빛이 되어준 국가로 적지 않게 언급이 된 한국은 우선 방역 협의를 하자며 상대방 국가가 먼저 전화를 수없이 걸어오며 국가 간에 친해지면 좋은 국가로 분류됐습니다. 게다가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시점에 한국과는 잘 지내두면 언젠가는 이득을 본다는 계산도 있을 것입니다. WTO 말고도 WHO 총장으로 정은경 질병청장이 여러 차례 언급되는 맥락도 한국이 국제무대 수장으로 손색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WHO 총장에서 거블의 여수수 총장이 비전문성이 논란이 되며 중국 덮어주기로 구설수에 올라서 다소 차원이 다른 WTO이지만 국제무대 수장은 해당 분야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지배적입니다. 일본은 WTO에 낼 전문가와 영어를 할 수 있는 후보조차 없는 상황에 한국 흠집내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명희 산자부 본부장은 오랜 기간 통상 경력은 물론 현장 전문 지식과 의사소통에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시기에 입후보했다고 여겨지는 동시에 많은 유럽 국가를 비롯해 전 세계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수출 규제 협의체를 만들어 중국을 견제하는 방안을 미국과 영국, 독일 등에 제안할 방침이다. 한국은 일본이 구상하는 협의체에 초청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전망된다. 이혼 KJ신문은 일본 정부가 인공지능과 양자 컴퓨터 등 최첨단 기술이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활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최첨단 기술을 보유한 국가들끼리 따로 모여 수출 규제 표준안을 만들자는 제안을 할 계획이라고 27일 보도했다. 이를 위해 2021년 출범을 목표로 미국, 독일, 영국, 네덜란드 등의 협의체 찬설을 제안할 방침이다. AI와 양자 컴퓨터, 바이오, 극초음속 등과 같이 고성능 무기 개발이나 암해독 등 군사 목적으로 활용되면 국제 안전 보장에 위협이 되는 4개 분야가 중심 규제 대상이다. 한국은 협의체 찬설을 제안할 국가로 언급되지 않았다.
다만 일본이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를 놓고 우리나라의 무역보복 조치를 강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초청할 가능성은 불투명하다는 분석이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수출 관리가 미흡하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해 7월부터 반도체 핵심 소재의 수출을 규제했고 8월에는 화이트리스트에서도 제외했다. 일본이 구성하는 기술 선진국 간 수출 규제 표준화는 민간 기업의 기술 군사 목적으로 되돌리는 중국을 염두에 둔 조치다.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 주도로 2015년부터 민군융합 정책을 실시해 민간 기업이 입수한 첨단 기술을 군사 기술에 활용하고 있다. 해외 두뇌 영입 프로젝트인 청인 계획을 통해 전 세계 AI, 로봇 과학자들로부터 입수한 지식을 군사 부문에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 일본의 움직임은 화웨이 규제 등 중국에 대한 기술 제재를 강화하는 미국과 보조를 맞추는 행보기도 하다. 지금까지는 미국이 독자적으로 중국의 정보기술 기업을 규제하고 있어 국제적인 협조 체계는 갖춰지지 않았다. 기술 선진국으로만 협의체 참가 대상 국가를 좁힌 것은 전 세계 국가가 모두 참여하는 기존의 국제 수출 관리 체제로는 의견 일치를 보기 어렵고 의사 결정에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이다. 기술 선진국들만 연계해 현안이 나올 때마다 신속하게 협의하면 단기간에 국제적인 규제 품목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게 일본의 구상이다. 기술 선진국으로만 이루어진 협의체에서 새 수출 규제 품목을 결정하면 회원국들이 자국 내 규정을 만들어 수출 규제를 시행하는 방식이다. 일본은 이미 외환법을 통해 일본 기업이 국가안보상 중요한 기술을 수출할 때 경제산업성의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미중 사이 중립은 중평등것 한 줄타기 경고한 미 전직 관리. 미국 국방부 전직 관리가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위험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며 중립적 입장을 취하는 건 사실상 중국을 편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이 중국과 패권 경쟁을 위해 경제적 디커플링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미국은 동맹, 중국은 중요한 경제 파트너라며 양다리를 걸치는 한국 정부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밝힌 셈이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전력개발 담당 부차관보는 22일 조지 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가 주최한 미중 전략적 경쟁 시대의 한미관계 세미나에서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스케이트를 타려고 하는 건 위험한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중국 양쪽 모두 한국을 서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동기를 갖게 할 것이라며 여기서 중립적 입장은 사실상 베이징 편으로 기운 것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콜비 전 부차관보는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시절인 2018년 1월 중국과 전략적 경쟁을 명시한 미국방 전략보고서의 공동 저자 중 한 사람이다. 그는 분명히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이고 쉬운 선택이 아닐 것이라고도 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 베트남, 인도 같은 독립적인 국가들의 이해관계를 가진 멀리 있는 강대국이지만 중국은 미국과 다른 나라 정부 사이에 불화를 조장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하면서다. 그러면서 중국은 한국을 포함한 지역 국가들의 국내 문제뿐 아니라 외교, 국방정책까지 지시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를 구축하려고 한다라고 덧붙였다. 콜비 전 부차관보는 아시아 각국이 중국에 휘둘리지 않도록 미국이 추진하는 경제적 디커플링에 동참할 것도 주문했다. 그는 경제적으로도 미국은 중국과 디커플링할 것이라며 그러고 나서 한국과 일본, 베트남 같은 다른 나라들에도 이를 권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나라는 스스로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면서다. 그는 중국을 완전히 봉쇄하자는 것이 아니라 선별적으로 디커플링을 하자는 것이라며 디커플링은 기본적으로 중국이 관합적인 지렛대로 활용하는 데 대해 각 나라의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바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섭자도 베이징은 한국을 미국의 독립 시스템 가운데 가장 약한 고리로 보고 있다며 한국도 중국을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는 데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김홍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소장은 이에 미국이 한국을 중국으로부터 디커플링하는 데 성공한다면 역설적으로 이것이 한미동맹을 손상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이 경제 분야에서 중국의 역할을 해체하지 못할 가능성은 작기 때문에 한국은 동맹 유지 비용을 더 이상 낼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다. 김 교수는 이 같은 딜레마가 한국의 악순환을 낳고 있으며 한국의 국가적 존립에 엄청난 위험이 되고 있다라고도 지적했다.
스가 정부 비판 교수 학술회의 회원서 배제 길들이기 논란.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정부 정책에 반대한 학자를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일본 학술회의 회원 임명에서 탈락시켜 논란을 일으켰다. 일본 학술회의가 추천한 후보자가 회원에 임명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스가 정권이 학문의 자유에 개입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일 아사히 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스가 총리는 이날 일본 학술회의 신규 회원을 임명하면서 이 단체가 추천한 후보 중 6명을 임명 대상에서 제외했다. 일본 학술회의가 105명을 후보로 추천했는데 99명만 임명되고 6명이 탈락한 것이다. 이 단체의 회원은 210명이고 임기는 6년이며 3년마다 절반씩 교체된다. 가토 가스노부 관방장관 역시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추천된 이들 중 일부가 회원으로 임명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회원은 일본 학술회의 추천을 토대로 총리가 임명하게 돼 있는데 이번처럼 추천된 후보가 임명되지 않은 사례가 과거에는 없었다고 이 단체 사무국은 밝혔다. 임명되지 않은 이들 가운데 한 명은 앞서 아베 신조 정권 시절 추진된 안보법제 정비나 공모죄를 처벌하는 입법에 반대한 인물이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후보였으나 임명되지 않은 인물 중 한 명인 마스미야 타카아키 리스메이칸대 법과대학원 교수는 2017년 조직범죄처벌법을 개정해 공모죄를 신설하는 입법이 추진될 때 참의원 법무위원회의 참고인으로 출석해 전후 최악의 지안법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역시 후보로 선정됐으나 임명되지 못한 오자와 ryuichi 도쿄지 케이카이 의대 교수는 2015년에 국회에 출석해 안보법제가 위헌이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정부 정책에 반대한 학자가 임명에서 탈락하는 전례 없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정치 권력으로 학문을 길들이려고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마스미야 교수는 형식상 임명권자는 총리지만 학술회의의 추천 기준은 학문의 업적이라며 이것은 학문의 자유에 대한 개입이라고 마이니치 신문의 의견을 밝혔다. 아즈미 준 민주당 국회대책위원장은 이번 사태에 관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라면 그냥 보고 지나갈 수 없다.